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법제처장이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 건 모두 무죄다라고 법제처장 공직자인데 대통령의 이 재판 혐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혐의는 다 무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범죄 저질렀으니까 동의 안 한다. 모두 무죄다. 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제처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시죠? 뭐 굉장히 가깝죠. 왜 굉장히 가깝냐면 연수원 동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런저런 많은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대장동 재판이었는데 거기에 변호인을 또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아, 대법원 위에 법제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다른 사건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요. 파기환송이란 말이에요. 옆에 전주혜 의원님 뭐 부장판사까지 판사 뭐 20년 넘게 하셨지만 파기환송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줬다는 이야기거든요. 형식적으로 그거 따라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만 내면 된다 이 이야기인 거고 공직선거법은 명백하게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그런 사건이라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법제처장이 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아니 다른 사건은 모르겠어요. 뭐 대장동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무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제가 그래가지고 조원철 그 법제처장 뭐 하셨던 분이가 찾아봤더니 네네. 다른 분도 아니고 판사하셨던 분이에요. 판사도 그냥 보통 판사 하신 게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의 수석부장 판사도 하시고요. 고향 지원장까지 하시고요. 그러니까 법원장 직전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중견 법관일 때는 뭘 하셨었냐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전주혜 의원님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저 같은 변호사들보다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까지 하셨으면 그 무게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런 분을 자신의 변호인을 저런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힌 인사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아,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에요? 대통령 그 사건을 갖다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대장동 변호인을 법제처장으로 인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명백한 대통령의 인사권 실패다 전 그 생각 들고요. 그냥 더 누가 되기 전에 조원철 처장은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 듭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까지 뛰었다라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연임이요? 한 번 더 하는 거요? 곽규택 돌직구쇼 멤버 곽규택 의원이 4년 연임제 개헌안 내더라도 이 대통령 연임할 수 없는 건 아니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곽규택 의원이 법제처장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라며 묘한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 연임 띄우는 발언 아니냐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무조건 대통령 띄우는 법제처장은 그 자리 물러나서 대통령 변호사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재판은 중지되어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 충돌의 전형입니다.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궤변을 들어놓았습니다. 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그분은 법제처장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시고 대통령 곁에 가서 변호사 역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절했다 법제처장으로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조경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변호인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측 잘 수행하게 할 참모들과 전문가들이 뭐 든든하게 정책 보조해야 되고요. 잘 보좌해야 되죠.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마 국회에 처음 나와서 답변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에 좀 말려들어 너무 저렇게 꼬박꼬박 대꾸하다 보니까 약간 과한 발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이제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건 관련 변호인들이 공직에 많이 갔다는 걸 큐라이마 하려고 했고 법제처장 이 국감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았으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으면 될 일이죠. 뭐 사건 관련해서도 무죄 추정의 헌법상 원칙 정도 얘기하시면 되고 법제처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셨으면 될 일인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이 법제처장이었으면 이런 논란 없었을 텐데. 이제 그런 문제까지를 하나하나 이제 대답하다 보니까 네네. 일단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제 좀 제지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게 자꾸 대비되는 게 이완규 법제처장 문제입니다. 아마 법제처장 초기부터 실제 헌법과 법률 해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과 관련 법률 해석을 그냥 안 합니다. 사퇴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정권을 위해서 법제처가 운영된 사례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조원철 법제처장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직무 수행으로서 평가받아야 되고 법제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 정권 출범한 지 4개월 반 됐고요. 조원철 법제처장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과거 변호인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저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죠. 실제 이완규 법제처장처럼 정권을 위해서 법제처를 운영하면 그때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사퇴 요구를 하더라도 그때 하시면 될 일이지 그냥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조현님. 진짜 국민 투표에 붙여서 연임이 한 0.1%라도 많이 나오면 대통령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 있죠. 헌법에는 대통령 연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제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럴 때 법령 해석을 하는 부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럼 해당하는지 안 10년을 하는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법령을 검토를 해달라고 법제처에 보내요. 그럼 법제처에서 이것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예를 어떻게 들어 보면 국민 투표 결과 50.5% 대 49.5%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10년, 법령 해석을 10년이든 8년이든 연임을? 굉장히 그 이건 고무줄 아니죠. 잣대로 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뭐 연임 만들기를 빌드업하는 뭐 듯한 지금 발언을 해서 법제처장님 상당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험해 보이거든요. 현 헌법으로 안 되니까 국민이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제처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그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법정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처럼 국민이 결단하면 전부 연임이 뭐 된다. 무죄다. 재판 중인 사건이어도 전부 무죄다고 얘기하고 개헌 연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좀 사퇴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에서 너무 지금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이 분이 법제처로 있는 것이 법제처가 오히려 더 정치적 도구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이분이 대장동 변호인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로펌이냐 대한민국이. 왜냐면 지금 지금 법제처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찬진 금방원장도 또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의 기조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도 변호인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을 보면 또 변호인 출신의 뭐 박균택, 김동아 그리고 또 이건태 의원 이분들이 다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대통령실에 봐도 여러 분이 있죠. 이태영 변호사랄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본인의 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요직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면에서 이 지금 이게 정당한 인사냐? 결국은 보훈성의 인사다. 변호인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판을 받는 분이 정작 나와서 변호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연임 만들기에 빌드업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도 또 법제처가 나오는 이러한 그 위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성에서 완전히 동떨어졌다. 그래서 저도 조은철 그 법제처장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연임 발언은 좀 해명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 오해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 발언이에요. 헌법상은 안 되지만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개헌의 경우에 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가로 열고. 개헌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개헌할 때 이번 대통령은 연임 불가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개헌할 때 그 조항까지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면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현 정부는 실제 연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제처장 때때로? 개헌부터 갈 길이 먼데. 개헌부터 갈 길이 먼데. 그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네. 저건 이제 법제처장의 사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다. 예. 연임 반대. 예, 개헌할 때 당의 대통령은 연임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법제처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의견을 또 뭐 본인 가슴 한가운데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법제처장이라는 그 직에 걸맞는 답변을 국감에서 내놓는 것이 저는 그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저는 그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장의 저 발언이 한편 듣기에 지지자들은 속 시원하게 말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 그거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런 발언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저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답변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직구입니다. 김유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